자,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영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스타벅스가 남자라고 라는 이렇게 야릇한 제목으로 그 스타벅스와 관련된 얘기들, 그와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한번 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비슷한 야릇한 제목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 유벤투스가 여자라고 라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뭐 너무너무 유명한 축구선수 한 명이 포르투갈 선수죠. 그래서 뭐 당대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이탈리아 세리아라는 이제 축구 리그로 옮겨가면서 그 소속하게 된 팀이 유벤투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벤투스하고 관련된 우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이름이 왜 여자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로 아주 어려운 단어를 하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벤투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한번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원래 영어 어원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알면 좀 재밌는 이야기거리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위 스토리를 붙여서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자, 이 그림은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예, 이게 지금 그 신 중의 신이죠. 최고의 신 누굽니까? 제우스죠. 제우스하고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입니다. 그래서 제우스하고 헤라 그림은 여러분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실제로 그려진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림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기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가서 한번 보시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면 저기 어떤 장면인지 알면 훨씬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이 제우스라는 아저씨가 이게 바람의 황제죠. 그래서 이게 뭐 여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이게 불륜의 제왕입니다. 불륜의 제왕.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 그림은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냐면 그 알크메네라는 여자인데, 이 알크메네는 남편이 이제 암피트리온이라는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암피트리온이 그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저 제우스 아저씨가, 저 불륜 황제가, 나쁜 짓의 황제가 이렇게 하늘에서 탁 내려다봤더니 알크메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하고 아이를 가지면 아주 훌륭한 영웅을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우스가 지상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알크메네에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기가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스스로 변해요. 그러니까 남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나타나서, 와, 내가 드디어 적들을 무찌르고 돌아왔어 라고 인사를 하면서 나타나서 3일을 같이 알크메네하고 보내는데, 3일을 보내는데 알크메네는 그게 3일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이 불륜 황제 제우스께서 이렇게 하루를 3일로 느려서 저 여자랑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우스 다시 튀고요. 그 뒷날 바로 이 남편이 암피트리온이 돌아오는데, 암피트리온이 또 돌아와서, 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온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근데 신이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받아들이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알크메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이름이 소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사이에서 그렇게 반신반인인 거죠. 그러니까 반은 신이고 제우스이고 반은 인인데, 알크메네인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스입니다. 근데 이름이 왜 헤라클레스냐면, 헤라라는 말이 그러네, 제우스의 부인이 헤라다, 그죠? 저 헤라 아줌마는 제우스가 하도 이렇게 막 바람을 피고 다니고 막 여자들 몸에 침을 흘리고 다니고 이래갖고 뭐 계속 이렇게 남편이 여자 문제 막 신경이 곤두서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헤라클레스라고 하면 저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헤라를 돕는 이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인으로 태어난 헤라클레스에게 이 신인 제우스가 저런 이름을 지어주죠. 자기가 생각해도 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좀 잘 보여보려고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지만, 실은 뭐 이름 저렇게 붙여줬다고 부인 헤라가 어디 뭐 화가 가라앉았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이제 헤라입니다. 그래서 열 잔뜩 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그 뱀 2마리를 내려보내고 이러는데, 이 헤라클레스가 막 너무 힘이 좋아서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러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요. 이 그림은 틴토레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제목이 은하수의 기원입니다. The Original Milky Way인데 이 은하수라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요 헤라클레스가 아니죠. 제우스가 몰래 헤라클레스를 하늘로 데리고 가서 이 헤라의 젖을 물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혹시 헤라가 모성애를 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의 젖을 먹이면 모성애가 생겨서 헤라클레스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기 때 이렇게 헤라의 젖을 물리는데 헤라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자다가 눈을 딱 뜨더니 헤라클레스가 자기 젖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쳐냈는데 이때 헤라클레스가 그래서 뭐 떨구어져 나오지만 워낙 이렇게 아기 때부터 힘이 좋아서 이 젖을 빨던 힘이 너무 좋아서 이 헤라의 젖이 하늘로 확 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유가 길처럼 뿌려졌다라고 해서 뭐가 된 거냐면 그게 소위 밀키웨이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우유길이라는 이름이 뭐가 됐냐면 이게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라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 밀키웨이는 이렇게 그렇게 뿌려진 헤라의 젖이 뿌려진 곳은 밀키웨이가 되었고 그 우유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백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재밌으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 헤라클레스는 중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이 네소스라는 애를 이렇게 신화를 보면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히드라 이렇게 독이 묻어 있는 화살을 가지고 죽이는데 이 헤라클레스는 나중에 이제 인간계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데이아네이라라는 부인이랑 결혼을 하는데 이 화살을 맞고 죽었던 네소스가 이 데이아네이라라는 헤라클레스의 부인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당신 남편이 바람 필 건데 헤라클레스가 바람 피면 그때 이 화살을 쏘면 이 화살이 아니죠. 그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는데 그걸 주면서 이걸 옷에다가 바르면 그러면 헤라클레스의 마음이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공주를 잡아오거든요. 근데 이 헤라클레스의 아내였던 데이아네이라가 이게 남편이 이제 바람을 폈다 열이 이빨이 받은 거죠. 그래서 열 잔뜩 받아갖고는 그 헤라클레스가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지금으로 치자면 자기 비서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이 데이아네이라가 그 옷에다가 예복에다가 그 독을 발라서 히드라의 독을 발라서 그 헤라클레스에게 주죠.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걸 입고 결국은 이제 죽게 돼요. 막 잠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자기가 왔던 전령을 막 내꽂아 죽이고 이런 얘기들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얘기가. 자,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뭐 이건 왼쪽에 있는 것도 런던 내셔널 미술관에 가면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그림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헤라클레스고요. 이 사람이 불륜 대마왕 제우스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도 한번 살짝 등장하신 분 같은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령의 신입니다.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사람이고요. 이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헤라클레스를 구름으로 쌓아안고 호위에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우스는 올라가서 제우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는 올라가서 다시 신으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올라가서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 헤라가 미안하셨나? 제우스의 부인이요. 미안하셨나?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나온 딸입니다. 이 딸인 헤베라는 이름이 헤베예요. 헤베라는 이 신과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헤베하고 헤라클레스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이 헤베가 이렇게 그리스어 이름으로는 헤베가 되는 건데요. 이게 로마 쪽으로 오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유벤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었어요. 그래 이 유벤타스는 뭘 담당하던 신이었냐면 여러분 여기 그림에 보시면 뭘 들고 있어요? 잔을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뭘 갖고 있죠? 여기는 술병 같은 걸 들고 있죠. 그래서 신들이 연회를 열면 이 유벤타스라는 이 이제 헤라클레스의 부인이 술을 들고 다니면서 각각의 이렇게 신들에게 술을 따라줬죠. 그 술 이름이 뭐냐면 넥타입니다. 넥타라는 말이 여기서 온 거네요. 근데 이 유벤타스는 왜 각각의 신들마다 자기들이 담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유벤타스라는 이 신은 담당하던 일이 뭐였었냐면 이게 젊음의 신이에요. 젊음의 신, 청춘의 신이어서 이 사람이 따라주는 이 넥타를 마시면 이게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때마다 저 술을 마시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늙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벤투스가 뭐가 되냐면 청춘과 젊음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의 넥타를 마시면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이걸 마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자, 이 유벤투스라는 이름이 그래서 뭐가 된 거냐면 유벤투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탈리아의 축구팀 이름인 유벤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벤투스라고 부를 때 Juven 이렇게 쓰잖아요. 유벤투스라고 이렇게 쓰는데 얘네들이 J라는 말이 원래 영어에 J라는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Y라는 글자도 없었고 소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유벤투스라고 불렀던 걸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게 되기도 하냐면 YOU라는 이런 형태로 U라는 소리를 쓰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다 뭐가 되냐면 어리고 젊은 걸 나타내는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여기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주 한번 해볼까요? 주니어라는 단어도 여기서 온 거군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야 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니까 그렇다 치고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juveni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이 단어를 보통 외울 때 청소년의라는 이런 단어로 외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좀 언뜻 떠오르는 게 안 좋은 단어가 떠오르는데 청소년 범죄 이름은 juvenile crime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러네. 이 juvenile이 딱 보니까 유벤투스하고 똑같이 생겨보겠군요. 그러면 적어도 아주 어려운 단어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juvenile이라는 단어가 청소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임은 절대로 까먹지 않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juvenile crime 이런 단어로 뭐 여러 가지 영어 책들이나 지문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젊음의 청춘의 여신이 유벤투스였고 유벤투스였는데 나중에 축구팀 이름은 유벤투스라고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자, 이런 의미를 가졌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이번에는 기왕 본 김에 제가 축구팀 이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원래는 이탈리아의 축구 리그로 오기 전에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라는 데 있었죠. 그 프리메라 리그에 있을 때 있었던 팀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인데 제가 이건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여기 레알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가 레알 이러잖아요. 요새는 뭐 실화냐? 이럽니까? really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로 요걸 보고 여러분들이 레알, 이렇게 real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real이라는 말은요. real이라는 말은 이런 실제 정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는 당연히 영어가 아니라 그쵸, 스페인어겠죠. 그래서 이게 뭐 레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스페인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레알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저렇게 말을 만들어내게 됐는데 기왕이면 알아는 두고 가시는 게 좋겠죠. 여기 있는 레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제가 영어로 오면요 royal이라는 왕의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입니다. 이 마드리드 FC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축구팀인데 이 팀이 당연히 뭐 수도에 있으니까 많은 좋은 선수들도 오고 재정이 풍부해서 경기도 잘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구강급 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을 했더니 구강이 아예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 그냥 왕립으로 해라 라고 해서 왕립 마드리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디 서울 중심에 가면 뭐 레알 어학원이라는 스페인어 전문 어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레알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왕립이라는 뜻으로 쓰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뭐 축구 선수로 시작을 해서 juvenile이라는 단어, junior, young이라는 단어 한번 끌어와 봤거든요. 어떻게 영어 단어의 유래를 아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벤투스라는 축구팀 기억하시면 이것과 관련된 얘기는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다른 단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혹시 뭐 글을 좀 남겨주시거나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건 뭐예요? 라는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물론 모든 걸 제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보고 그래 이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건 저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